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 조건문 프로젝트로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응용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여러분이 응용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 상자의 배경색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버튼의 색깔 변경, 이런 아주 간단한 변경 작업만 해주시면 응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앱 인벤터 조건문 프로젝트 시작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체질량 지수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 체질량 지수라고 아시나요? BMI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이 몸무게를 키와 키를 곱한 것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뭐 20, 30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20에서 25 사이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25 이상부터는 약간의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이 되고요. 그리고 20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저체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BMI의 경우에는 몸무게를 키와 키로 곱한 것으로 나눠주는데 키의 경우에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입니다. 실제 체질량 지수에서는 키를 센티미터로 사용하지 않고 미터로 변환해줘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결과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나오는데 만약에 20 이상, 25 미만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 미만이면 저체중, 그리고 25 이상이면 과체중,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은 체질량 지수 결과값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BMI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IT 앱 인벤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우리가 제작해야 할 화면입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는 레이블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키, 몸무게도 역시 레이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텍스트 박스가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와 평가 기준을 각각 산출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와 평가 기준도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블록에 가서 블록 코딩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잠시 보면요. 키를 이제 180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4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눌렀더니 이제 12와 저체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몸무게 그리고 그 다음에 키의 값에 따라 체질량 지수 BMI와 그리고 평가 기준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V02 언더바 03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1이라는 화면이 보이고 이곳에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화면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블을 갖고 올게요. 레이블을 3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하나, 둘, 3개. 그리고 나서 텍스트 상자 2개를 가져올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확인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가져올게요. 하나.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개를 더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해당 컴포넌트를 스크린 1에 각각 옮겨 두었고요. 저희가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타이틀을 입력을 할 건데 레이블 1의 텍스트에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1에 대한 속성 작업을 먼저 수행해 보겠습니다. 레이블 1을 선택하고요.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먼저 제목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라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체질량 지수라는 타이틀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꼴 크기를 여러분이 좀 크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있죠. 이 부분을 체질량 지수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너비의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다 일괄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2에 대한 속성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레이블 2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름을 키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2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키라고 좀 변경해 주세요. 이제 레이블의 경우에는 굳이 이름을 안 바꿔도 되지만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글꼴은 그냥 14로 두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 2의 텍스트를 키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2의 텍스트를 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의 너비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50픽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부모에 맞추기로 하지 않고요. 50픽셀로 해서 텍스트 상자의 길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를 50이라고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는 레이블 3에 대한 작업을 좀 수행할게요. 자, 레이블 3 선택하시고요.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몸무게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블 3의 텍스트로 보이는 이 문구를요. 몸무게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문구를 몸무게로 변경하고 확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너비를 이제 일괄 변경하면 되는데 너비를 5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키와 텍스트 상자를 같이 위치시키고요. 몸무게와 그리고 텍스트 박스 2를 나란히 수평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들어가면 수평 배치라고 있습니다. 자, 수평 배치를 하나 가져와서 키랑 텍스트 박스 2를 먼저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와 텍스트 박스 2를 나란히 수평 배치 시키겠습니다. 수평 배치 2를 하나 가져오고요. 체질량 지수 밑에다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박스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를 넣겠습니다. 키를 이 안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키와 텍스트 박스 1이 담겼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배치를 하나 더 가져와서 이번에는 몸무게와 텍스트 박스 2를 담아 보겠습니다. 수평 배치 하나 더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와 텍스트 박스 2를 가져와야 되는데 텍스트 박스를 먼저 넣을게요. 몸무게를 넣으면 이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배치 1 안에는 키와 텍스트 박스 1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배치 2에는 몸무게와 텍스트 박스 2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1,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3, 텍스트 박스 4가 있는데 해당 컴포넌트들의 너비를 다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와 몸무게를 제외하고는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로 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배치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텍스트 박스 1, 그 다음에 수평 배치 2,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 그 다음에 버튼 1, 텍스트 박스 3, 텍스트 박스 4. 그래서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7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컴포넌트들도 모두 다 이렇게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일괄적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키와 몸무게는 50픽셀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변경을 하고 블록 코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버튼 1의 텍스트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확인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라고 누르면
밑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버튼 1의 텍스트 이름을 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1의 이름 먼저 변경할게요. 확인 버튼. 그 다음에 버튼 1의 텍스트라고 보이는 이 텍스트 문구를 확인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버튼 1의 텍스트라고 있죠. 이 부분을 확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인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목 이 부분은 컴포넌트를 변경을 안 했네요. 그래서 제목 이 부분을 부모에게 맞추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제목이라는 컴포넌트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텍스트 박스 3과 텍스트 박스 4에는요. 이제 힌트를 없애고요. 이 부분에 이름만 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3 누르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텍스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4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텍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한 거는 나중에 블록 코딩 할 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질량 지수 텍스트하고 평가 기준 텍스트라고 이름을 변경했고요. 자, 체질량 지수는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오고 평가 기준은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텍스트와 평가 기준 텍스트 이 두 부분의 배경색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텍스트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응용은 이런 부분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응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텍스트 박스를 얼른 선택해서 배경색 바꿔 주십시오. 아, 그럼 응용됐다. 텍스트 박스 선택한 다음에 배경색 빨리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응용 끝났습니다. 이거 응용이에요. 교재에는 흰 텍스트 박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색깔을 변경했으니까 이것도 응용을 한 겁니다.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면 과제는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 박스 1의 힌트, 이런 힌트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 힌트라는 문구는 지워주던지 아니면 이제 각각 키를 입력해라, 몸무게를 입력해라, 그리고 체질량 지수 결과 출력, 평가 기준 결과 출력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1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힌트 부분 있죠. 그래서 이 힌트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입력하라고 힌트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 힌트는 몸무게 입력.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텍스트 힌트는 체질량 지수 결과 출력.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텍스트 힌트는 평가 기준 출력. 그래서 힌트 부분을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화면을 보면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키 입력, 몸무게 입력, 체질량 지수 결과 출력, 평가 기준 결과 출력.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제 속성을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크린 1이라는 부분에 제목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의 응용이 들어갈 때 이 스크린 1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을 하세요. 그래서 배경색 아니면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요. 스크린 1을 선택하고요. 스크롤바를 계속 내리면 제목 이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를 BMI로 변경하겠습니다. BMI. 제목은 여러분이 꼭 BMI라고 안 해도 되고요. 뭐 나만의 체질량 지수 구하기 등등 뭐 토비니의 체질량 지수 그래서 여러분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조건문 프로젝트에 대한 화면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과제를 제출할 때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응용은 거창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텍스트 박스에 색깔을 변경했죠. 배경색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 있었죠. 한번 파일 선택해서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보면 EX1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실습 파일 밑에 앱 인벤터 그리고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미지들을 넣었습니다. 제가 bg.jpg라고 해서 배경 이미지를 하나 넣었는데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배경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경화면 괜찮은 거 가져와서 배경 이미지에 연결해도 약간의 응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제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록 코딩은 다음 차시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